안녕하세요. 정보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한 의과대학에서는 노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노쇠 예방 7대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담배는 멀리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것, 그리고 건강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치아 관리와 만성질환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했고요.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성실하게 운동하기까지가 7대 수칙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경북 영주로 갑니다.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하면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유전 정보를 가리키는 말로 농축수산업을 비롯한 바이오 의료기술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얼마 전 경북 영주에서 관련 학술 행사와 함께 테마 여행이 펼쳐졌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먹거리 할 것 없이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행도 조금은 색다르게 즐겨야 하지 않을까요? 공부도 하고 힐링도 하는 다소 언밸런스하면서도 이색적인 여행에 주목해봤는데요. 경북 영주에서 함께한 테마 여행, 그 여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첫 일정은 산업화 포럼에 참석하는 것. 인플루언서와 학계 전문가들, 농축산업 관계자까지 무려 2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참석했고요. 그런데 어째 주제만 들어서는 도통 모를 그 이름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인체 내에 있는 미생물과 미생물의 생태계를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세포 유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미생물 유전자가 있는데 이 미생물 유전자의 복합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2의 유전자라고 불리는 마이크로바이옴, 식품, 의료, 환경에 이르기까지 이미 많은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시장 규모만 약 99조 원을 자랑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일부 농가들이나 축산 농가들이 이런 바이옴 형태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상당히 많이 응용을 하고 계세요. 미생물 군집의 인위적인 조성 작업을 착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된장류가 외국에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의 소스가 팔리기 시작했어요. 유산균으로 재배된 농산물과 축산물을 먹었을 때 100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걸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북 영주의 경우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적용한 안심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 그만큼 포럼 현장엔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영주시는 인삼사과, 한우 등 우수한 농축산물이 많습니다.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직접 적용해서 소구점을 찾아서 현침 더 좋아지는 농축산물을 만들기 위함이고, 그동안 제약이나 의약품 분야에만 성장을 했고 발전을 했는데 이번 영주시에 함께하는 마이크로바이옴 포럼을 통해서 농축산 분야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했던 테마 여행의 첫 일정, 참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느꼈을까요? 내가 나이를 더 많이 먹으면 이쪽에 관계돼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수박 겉핥식으로 알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좀 더 알고 내가 실천을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가정은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테마 여행에선 참석한 인플루언서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소개하고 또 경북 영주를 홍보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는데요. 특히 한 주부 커뮤니티에선 따로 시간을 마련해 영주 농특산물의 건강함을 알렸다고요. 사실 지금 현재만으로도 영주의 농산물이 굉장히 특별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이제 알았는데 이제 알아서 너무 아쉽고요. 많은 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지금까지의 산업과는 달리 자연 친화적인 방식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때문에 영주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나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 가지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가벼운 마음으로 영주가 어떤 곳인지 알아가 보자고요. 진짜 경치도 그렇고 공기도 너무 좋고 여기 오니까 마음이 그냥 수경해지고 나도 그냥 이렇게 좋은 마음이 자꾸 생기네.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네.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영주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소수서원은 한국 최초의 사익서원. 이곳에 조성된 트레킹 길을 걷는 동안 선비정신도 배워봅니다. 영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선비정신은 그 현재의 몸으로 있는 현재 그 정신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로 나가는 선비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산업의 그 최핵심인 마이크로 바이옴과 선비 정신을 연계해서 그 앞으로 영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관광 산업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결국 미생물을 이용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건강한 산업을 이끄는 열쇠 때문에 자연을 아꼈던 선비 문화와도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곳 선비촌은 그런 선비들이 살았던 생활 공간을 그대로 복원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당시의 생활 방식과 철학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답니다. 여기 김치 준다고 광이 여기잖아. 100만 불짜리 단지야. 이를 요즘에 찾아볼 수도 없는 단지. 제가 이렇게 웰빙 음식을 좋아하면서 하남에서 지금 된장, 고추장도 담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오신 의미가 있다 그죠? 예,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시대는 발효식품 을 하는 시대라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뭐 산새들도 지저귀고 너무 공기가 맑고 선비님들이 옛날에 참 지혜롭게 살았다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강의를 듣고 이걸 정말 더 깊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장만 공부하는 줄 알고 왔더니 이 영주시의 이 열정적인 어떤 이런 액션과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라 잘 왔다. 그리고 막 제가 이거 영상을 다 날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딸, 사위한테 다 보내서 이 국민들이 빨리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역사를 품은 고장 경북 영주. 가장 상징적인 대표 명소는 부석사일 겁니다. 특히 가로수길이 장관이죠? 지금 이 안에 바람도 솔솔 불고 이 뜨거운 여름에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는 것 같고 특히 너무나도 신선하고요. 특히 숲속의 새소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지 가람의 표본이라 불리는 부석사는 다른 사찰과 달리 건축 양식이 독특하기로 유명합니다. 목조 건물 중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국보 제18호 무량수전을 비롯해서 부석바위와 공포불까지 얽혀있는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놓칠 수 없겠죠? 정말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웅장합니다. 너무 좋아요. 일부러도 찾아오는데 이렇게 영주시에서 이렇게 포럼으로 인해서 마이크 포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와 보니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좋습니다. 소수서원보다 앞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부석사. 2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만큼 푸른 녹음이 우거진 이맘때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석사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일정, 인삼시장과 인견시장을 찾았는데요. 풍기인삼은 소백산 중령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용 조직이 아주 충실하고 드셨을 때 향이 아주 좋고 면역력을 높이는 영주 풍기인삼입니다. 인삼 최초 재배지라는 역사를 가진 경북 영주. 이곳의 건강함이 코끝에 전해지는 것 같죠? 인견 역시 오랜 직조 역사를 가진 풍기 지역의 자랑입니다. 저는 인견이라고 하면 색깔이 한정이 돼 있고 좀 별로 예쁘지 않은 어른들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랏빛처럼
너무 예쁜 색도 많고 시원하고 부드럽고 깔끔해서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몸에 좋은 인삼과 여름에 빠질 수 없는 냉장고 섬유 모두 인기 만점. 테마 여행의 마무리가 여러모로 알차고 두둑해졌네요.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세계,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산업, 그리고 이것이 학계와 또 그 지역과의 어떤 연계 크러스트가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런 포럼을 통해서 정확히 또 인지할 수 있었고 또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고요. 김치랑 된장, 고추장, 발효식품을 늘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접해서 너무 좋았고 또 힐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이제 꿈꿨던 어떤 미래 농업과 관련해서 정말 좋은 영감을 많이 받았고요. 이번 특별히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깊은 그 인사이트를 좀 받았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 경북 영주의 미래 산업을 고민해보고 역사 문화재에서 힐링했던 이색적인 테마 여행. 앞으로 경북 영주의 농축 산업이 발전할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 영주 힐링 여행도 놓치지 마세요. 경북 영주하면 선비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고 사과를 비롯해 인삼, 인경과 같은 특산물도 다양한데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줄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이 뿌리를 내리기에도 더없이 좋은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홍천군으로 갑니다. 이맘때 농촌 들녘은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강원도 홍천군의 농부 박근호 씨에게는 부족한 일손을 대신해주는 든든한 일꾼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밭 위를 날아드는 드론 한 대. 그리고 능숙하게 드론을 조정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힘들죠. 사실 쉽지 않고 힘들고 점점 더 어려운 거는 이제 날씨 기상이 이제 요즘에 계속 이상 기후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하는 게 사실상 많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 뭐 빅데이터, 뭐 4차 산업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도 이런 기후나 지역에 맞는 시설들을 이제 기반을 조성을 해서 좀 스마트하게 농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부농의 꿈을 싣고 농촌 들녘을 벌벌 누비는 드론.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드론인데요. 드론으로 농사짓는 박근호 씨를 만나봅니다. 박근호 씨를 만나러 간 곳은 홍천군 화촌면입니다. 여름에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곳인데요.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오이맛 고추가 주렁주렁. 이른 아침부터 고추를 수확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드넓은 고추밭에 일하는 사람은 가족들 뿐.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지 못해 모든 것을 가족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올해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제 유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업농촌에 인력 부족난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심하고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다 같이 이제 그 빈자리를 메꾸고 지금 일을 하고 있죠. 대학에서 관광위식조리학을 전공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8년 전 고향인 홍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홍천의 농촌을 이끌어 나갈 젊은 농업인들과 함께 드론을 시작. 농촌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유스파머 드론 방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드론과 함께 농촌에 새바람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박근호 씨.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일자리 찾는다고 고급된 일자리만 원하지 말고 그저 뭐 부모들이 하는 거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풍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고 내 자식은 하지 말라는 게 그게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근호는 와서 이 일을 같이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주위 분들이 우리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좀 보람되죠. 그럼 마음이 아프죠. 좋은 직장에서 편하게 또 돈도 벌 수 있는데 또 아버지 뒤를 이어받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인생이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고. 이 뜨거운데 이렇게 일하면 너무너무 힘들죠. 부모에겐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한데요. 이제는 어엿한 농사꾼으로 자신의 미래를 펼쳐가는 박근호 씨. 오전 내내 수확한 고추는 곧바로 출하 준비를 시작합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진행되는 작업들. 밭에는 무성하게 자란 감자꽃들이 박근호 씨 가족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감자꽃은 피고 지고 감자가 잘 여물 수 있도록 잡초를 뽑아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선은 제가 농업을 좀 편하게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뜻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홍천군 그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이제 자격증 교육을 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제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이제 친구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방재단이라는 그 구성을 19년도 5월에 이제 발족을 해서 정식적으로 출범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됐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 농부들. 스마트한 농업의 새로운 경영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농업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드론 교육도 진행합니다. 필리핀을 찾아가 드론을 활용한 체험 봉사를 다녀오기도 하고 지난 3월에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방역 봉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배우기는 쉽지가 않죠. 사실은 이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이 운전하는 거 다르게 이제 공중에 떠 있으니까 또 왔다 갔다랑 내리막 오르막을 이제 잘 그 신경 써서 운전을 해야 돼서 그런 거가 이제 신경 많이 쓰이고요. 지금 그래서 배우고 있는 중에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뭐 방제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가 않아서 조금 서툰데 그래도 좀 하다 보니까 숙달 돼가지고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 주변에 이제 같이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조종하다 보니까 사고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드론에 이상이 있어서 사고 나는 것보다 사람이 직접 조종을 하면서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저도 한번 멀리 보내다가 이제 시야를 벗어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그 지형을 이제 많이 살펴보고 이제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지형을 많이 살펴보고 이제 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선이라든가 장애물, 뭐 나무가 이렇게 밭으로 이렇게 넘어와 있는 게 멀리서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드론도 추락도 해보고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드론. 흔히 보던 드론과 달리 무게도 무겁고 크기도 큰 농업용 드론인데요. 본격적인 출동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박근호 씨의 재산 목록 1호로 1,500만 원을 들여 올해 새로 장만한 농업용 드론. 편리하고 효율이 좋아 드론 방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적으로는 시간적으로 많이 아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직접 줄을 끄면서 약을 쳤을 때 최소 1시간, 2시간 이상 걸릴 거를 드론으로 치면 한 10분 남짓해서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농가 입장에서도 약을 많이 안 먹게 되고 대신 드론으로 치면서 이제 빠르게 정확하게 고르게 약을 이제 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이제 농촌 시골에서는 드론 덕분에 많은 이제 이득을 보고 시간적으로도 아끼고 참 없으면 안 될 정도의 지금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장 조정제를 싣고 드디어 출동. 박근호 씨의 조종에 따라 사뿐히 솟아오릅니다. 약을 뿌리며 드넓은 감자밭을 이리저리
골고루 뿌려줍니다. 크기부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취미용은 자격증이 없어도 비행이 가능한데요. 농업용처럼 육중한 체격을 가진 드론들은 그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프로펠러 보셨죠? 엄청 위험하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 좀 위험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교육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유지 보수에 대한 그 기술들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드론을 날릴 때면 긴장되기도 하지만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박근호 씨. 드론 운전 실력도 좋지만 감자 농사 베테랑이기도 한데요. 감자 줄기가 너무 자라면 안 되고 뿌리로 영양이 갈 수 있도록 감자밭 구석구석 약재를 뿌려줍니다.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 삶의 질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젊은 농부 박근호 씨. 농업용 드론이 없었다면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이지만 드론 덕분에 짧은 시간에 거뜬히 마무리합니다. 앞으로의 바람이 궁금한데요. 지역에 이제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이 돼서 이제 기존의 어르신들이 고령의 어르신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청년들이 그거를 해소해주고 그로 인해서 좀 농업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청년들의 어떠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많아졌으면 좋겠죠. 그리고 뭐 소득도 많이 생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농업인으로서 크게 성장하는 게 이제 큰 바람이죠. 고령화되고 침체된 농촌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박근호 씨. 희망을 싹 틔우는 젊은 농부들의 노력으로 농업의 미래는 밝기만 합니다. 분홍의 꿈을 싣고 하늘을 나는 희망의 드론. 드론으로 농사짓는 농부처럼 젊은이들이 많을수록 농촌의 미래도 젊고 부유해집니다. 풍년 농사를 위해 매일매일 땀방울을 흘리는 박근호 씨. 농촌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며 진정한 농업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드넓은 감자밭을 누비는 드론이 참 든든해 보입니다. 1시간 이상 걸리던 일을 10분 남짓으로 단축시킨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데요.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촌 지역에 큰 희망이 되어줄 드론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엔 광주로 갑니다. 얼마 전 광주의 도심 속 생태공원에서는 여름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예술 영상제가 열렸는데요. 예술 창작소 입주 작가들이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숲속 영상제로 함께 가보시죠. 잘 나가는 배우만 워킹하란 법 있나? 나도 워킹 좀 할 줄 안다. 영화의 어떤 주인공이 된 느낌? 여름밤에 펼쳐진 낭만적인 영화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주 문화1번지 양림동. 이곳은 다양한 근현대 건축물과 100년이 넘는 거목이 숲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호랑가시나무 언덕은 양림동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아니 잠깐만요. 감독님이 왜 거기서 나와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스타 감독님이죠. 저 여기서 사는데요? 양익중 감독이 지내고 있다는 이곳은 예술 창작소. 이제 이 건물들 같은 경우는 1950년경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선교사들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신학대학교에서 기숙사로 이 공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새 기숙사가 만들어지면서 이 공간들은 다 버려지고 무너지고 그랬던 공간입니다. 여기 보이는 양림동 호랑가시 나무가 굉장히 유명한데, 찾을 때마다 여기 버려져 있는 이 공간이, 그러니까 대낮에도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올라왔어요. 근데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을 저희가 이제 되살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택의 외관은 그대로 살리면서 내부만 리모델링해 원형의 훼손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오랜 노력과 수고 끝에 2013년 국내외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작가의 삶을 굉장히 길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 창작소에 오는 작가들의 그 삶의 기간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가에게 영감을 주는 작가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곳에 초점을 맞췄어요. 현재 이 창작소에는 영화감독, 화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5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11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주한 양익중 감독. 양림동이 갖고 있는 이런 건물들의 벽돌의 어떤 색감이라든가 바랜 것들 이런 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역사와 문화를 품은 이 공간에 제대로 반했습니다. 뭐 한 7, 8장 그냥 줄거리만 써가도 난 감사할 것 같다고. 더 이상 이제 그 서울이란 공간에서 좀 당분간 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정신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작가분들하고 그냥 놀고 깔깔대고 그러면서 뭐 영감도 많이 얻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의식은 모르지만 무의식 안에서 영감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기 좋고 작업하기 좋은 이곳엔 영화 감독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시나리오 쓸 때 먼저 공간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림동 그 마을에 햇빛이 딱 비쳤을 때 그때 그 느낌이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영화 속에 관객들에게 아마도 전달되어질 만한 어떤 그런 영화적 정서? 느낌? 뭐 그런 거와 비슷해서 처음에 여기 와서 되게 좋은 곳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풍경 좋은 이곳엔 독특한 작업을 하는 회화 작가들도 있는데요. 가는 세필로 근 선만으로 화면을 채우는 식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거는 마치 이미지로 쓰는 소설이라고 제가 제 작업을 항상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소설을 쓰기 위한 영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호랑가시 나무 창작소가 완전 다른 세상이 약간 펼쳐지는 것 같은 여기가 약간 환상적인 공간이라고 느껴지는 점이 있어서 제 작업을 위해서도 여기 입주하게 된 게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헌옷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와 퍼포먼스 작가까지 이곳에 털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원한 사업을 통해서 창작품, 그 뭐 예술품 이런 부분들을 뭐 시민들이 직접 접하고 이 시민들이 나도 예술가가 한번 돼보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뭐 계기가 된다거나 어떤 뭐 그런 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이 자라는 창작소입니다. 웬 해금이에요? 이따 와서 보시면 알아요. 과연 뭘까요? 30분 안에 비디오랑 빔 프로젝트 다 설치해서 해야 되고요. 여기 영화제 진짜 필요 왔어요. 집행위원장이에요.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단순히 영화 상영제뿐만 아니라 거기 감독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져서 직접 TV에서만 보던 어떤 그런 감독들을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만드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창작소 입주 작가들이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직접 기획한 행사입니다. 소극영상제에서 저희 레지던시 식구들하고 창작소 식구들하고 같이 머리에다가 꽃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프닝으로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방호복을 이 푸른 비닐로 만들어서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좀 전하고자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 같죠? 입주 작가들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행사답게 포스터도 직접 붙이러 다닙니다. 감독님 포스터 좀 많이 붙여보셨어요? 네, 제가 재영할 때 많이 붙여줬어요. 동료 영화여가지고.
2달 동안 재밌게 기획한 공연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 한 100명 하지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20명 정도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화제 준비가 한창인데요. 울창한 숲속에서 펼쳐질 낭만 영화제. 입주 작가들이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준비합니다. 영화를 볼 때 필수템은 뭐다? 바로 간식! 관객분들을 위해서 계란을 지금 50개 삶았어요. 그리고 블루베리 저희도 대접할 겁니다. 고마운 마음인데요. 누구나 무료로 함께하는 숲속 영화제. 예술가들이 주최한 행사답게 관객 입장도 남다릅니다. 진짜 영화제처럼 카페질을 워킹하고 포즈도 취해보는데요. 아이디어가 정말 재밌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이 모기장도 좀 색다르고 야외에서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차에서는 봤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되고요. 난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강주에서 이렇게 양림동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오늘 오면서도 저 건물 같은 거 보고 너무 색달라가지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왜 몰랐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거진 숲속에서 진행하는 행사여서 모기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 고민을 해결해줄 용사는 바로 모기장. 모기장이 이렇게 모여있으니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죠. 숲속영화 영상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는 김지 작가의 해금 연주가 있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네,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그래도 어젯밤에 이제 잠 못 자고 그랬는데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합니다. 그래도 오늘 제 덕분에 좀 웃을 수 있어서 좋지 않았나요? 다음은 코로나19로 힘든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구혜영 작가의 퍼포먼스 공연입니다. 공연에 이어 영화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상영작은 양익준 감독의 똥파리.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죠. 제가 일기 입주 작가인데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후배 레지던시 작가들이 이렇게 계속 오게 되면서 굉장히 콘텐츠가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게 그래서 좀 응원해 주려고 오늘 이게 목이 많지만 나왔습니다. 꽤 낭만 있는 영화제에서 많은 분들이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이어서 관객과 감독이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똥파리라는 제목 참 특이한데 그 제목을 어떻게 지으게 되셨는지. 어쨌든 그 똥파리 같은 존재들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들도 인간인데 뭐 그런 어떤 생각에 좀 중의적인 얘기로 했는데 숲속 예술가들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숲에서 좋은 영화도 보고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약간 야외에서 또 개방된 곳에서 좀 조용하게 또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색다르고 매력적이었고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으면은 이제 알고 찾아오고 싶은. 영화제를 개최한 작가들의 소감은 어떨까요? 야외에서 상영을 한번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상영을 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 신작이 만들어지면 이 공간에서 꼭 광주 첫 시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광주가 좋네요. 광주가 좋아. 좋은 동네야. 숲속
한국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함께한 여름밤의 낭만.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색다른 추억을 만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수령이 400년이 넘는 호랑가시 나무를 중심으로 퍼포먼스와 영화, 영상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는데요. 예술가들의 창작 에너지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춤하던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외부 활동이 다시 어려워지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몸을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도 결국은 몸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최소한 실내에서 창문을 열고 햇볕을 쬐면서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신체 건강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돼 마음까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의 건강함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